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최근 나온 책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필자는 1970년 초 대학교 4학년이던 때 공무원 공채시험에 재경직에 합격하여 행정고시입니다. 공직 생활을 시작하였다. 첫 발령지는 묵호세관 감식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묵호세관에 부임하고 보니 세관장과 총무과장 그리고 감식과장인 필자가 간부 직원이었다. 세관장은 필자의 선친과 연갑으로 그분의 셋째 아들과 필자가 나와 같은 나이였다. 총무과장도 연세가 많은 분으로 필자의 친구, 부친과 친구 사이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감식과 직원은 20명이었는데 가장 젊은 직원도 필자보다 10살 정도 나이가 많았으니 귀여운 애송이가 감식과장으로 부임한 셈이다. 당시 묵호세관에는 과장실이 따로 있었다. 필자는 직원들과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며 일을 배우고 싶다고 했으나 채통상 그럴 수 없다는 바람에 별도로 격리되어 근무하게 되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어떤 사람이 과장실로 인사차 방문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떠나는데 탁재에 웬 봉투를 하나 놓고 나가는 것이었다. 영문을 몰라 하면서 인사하고 보낸 후 봉투를 열어보니 그 속에 돈이 들어있었다. 너무 깜짝 놀라 그 사람의 명함과 봉투를 들고 세관장에게 가서 보고를 하였다. 세관장은 한동안 지그시 눈을 감고 있더니 다음과 같이 말해주었다. 과장, 당신 같은 인재를 이런 벽지에 근무하게 하면서 보수도 적해주니 참으로 미안한 일이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과장한테 나라 일을 열심히 잘해서 나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애써달라는 뜻으로 주는 것이니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봉투와 명함을 다시 돌려주었다. 그 후에도 너댓 명의 방문객이 찾아와 비슷한 금액이 들어있는 봉투를 두고 갔다. 세관장의 당부도 있어서 차마 거절하지 못했다. 이런 자기의 공직 생활할 때 돈 받았던 얘기는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의 공직 생활할 때 돈 받았던 얘기를 쓰고 있는 사람은 엄낙용이라는 분입니다. 이 엄낙용이라는 분은 나중에 관세청장, 기재부 차관, 산업은행 총재를 지내고 지금은 일찌감치 은퇴해서 지금은 지방에 강릉 원주대 강릉 캠퍼스에서 강의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48년생이고요. 공직을 떠난 지가 꽤 오래 됩니다. 한 15년 이상 되었습니다. 푸르른 꿈을 안고 시작한 공직생활이라고 되어 있는데 맨 앞부분부터 돈 받은 얘기를 쭉 쓰고 있는 이분이 지금 화제의 초점입니다. 지금 시중에 그 많은 언론들은 기사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기사를 쓰고 있지 않은데 이분의 자서전입니다. 제목을 한번 볼까요? 한 공직자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한 공직자의 경제 이야기. 엄낙용 지음. 엄낙용이라는 분은 아마 정규제 TV에서 실록 외환대란의 시리즈를 본 분들은 아마 혹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쓴 책 이 사람들 정말 큰일 내겠군에 보면 바로 이 분의 얘기가 나옵니다. 일본계 은행들의 대출금 회수가 본격화되던 1997년 11월 6일 오후 늦은 시간 엄낙용 차관보 이 책을 쓸 때는 관세청장이었고 그 당시에는 차관보였습니다. 엄낙용 차관보가 강경식 부총리 집무실로 들어섰다. 아무래도 제가 직접 일본에 다녀와야겠습니다. 차관보는 일본으로부터 양자협력 차원의 자금을 빌려보겠습니다. 일본은 아시아 통화기금 창설을 추진 중이므로 우리에게 전혀 협상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설명하고
일본행 재가를 받았다. 엄차관보가 일본행 준비를 서두르고 있던 11월 9일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이제 엄차관보가 11일 화요일 날 일본에 가서 사카키바라 그 엄차관보의 파트너인 사카키바라 차관을 만나게 됩니다. 11일 화요일 작은 키에 뭉툭한 코의 엄나경 차관보가, 제가 이 재경은 당시 출입기자였습니다. 아주 고참 출입기자였는데, 제가 이 지금 엄차관보가 보내준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참 몰랐던 게 많았구나 하고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작은 키에 아주 작고 코가 이렇게 뭉툭합니다. 코의 엄나경 차관보가 도쿄의 우중충한 대장성 빌딩으로 들었었다. 엄차관보는 오랫동안 국제금융 분야 일을 맡아왔다. 그의 파트너인 사카키바라 일본 대장성 재무관 차관입니다. 는 그동안의 활달하던 모습과는 딴판이었다. 중국과 손잡고 미국을 혼내주겠다던 호기에 찬 사카키바라였다. 하고 쭉 사카키바라 설명이 쭉 있고요. 협상은 우려되었던 대로 결렬되었다. 사실 협상이랄 것도 없고 결렬이랄 것도 없었다. 사카키바라는 지금 이 얘기는 97년도 우리가 외환위기로 밀려 들어가는 그때 마지막 순간 11월에 대한민국이 부도일보 직전에 처하는 위기의 상황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중입니다. 그때 한국이 돈이 다 달러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급히 엄나경 차관보가 일본에 가서 돈을 좀 구워달라, 급전을 좀 구워달라 하고 지금 찾아간 겁니다. 참 나라도 이렇게 위기에 처하면 고위공직자들이 이 집 저 집 돈 빌리러 다니게 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물론 못 빌렸습니다. 일본은 거절을 하고 바로 한국이 외환위기로 말려드는 그 턱 밑의 얘기인데, 그때 이제 엄나경 차관보가 마지막 순간에 돈을 빌리러 가는 얘기입니다. 사카키바라는 바로 이날 로버트 루빈 미 재무장관이 미스즈카 히로시 대장상 앞으로 보낸 한 장의 편지를 언급하고 고개를 돌려버렸다. 이 편지는 나중에 임창열 재경원 장관이 미스즈카를 만나서 보았다는 바로 그 편지였다. 소위 루빈 레터, 미 루빈 재무장관이 일본의 미스즈카 히로시 대장성 장관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좀 있으면 한국이 돈 빌리러 올 테니까 일본은 까불지 마라, 빌려주지 마라. 말하자면 한국이 어떻게 움직일지 미국이 손바닥 위에 놓고 보고 있었던 거죠. 물론 참 여러분 중에 혹시 정규제 TV를 그동안에 최근에야 보기 시작했다는 분들은 정규제 TV에서 찾아보기에 실록 외환대란 시리즈를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제는 IMF의 틀 내에서 미국이 해결할 테니까 일본은 꼼짝하지 마라 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엄나경이라는 분이 일본에까지 쫓아가서 돈을 빌리러 갔는데 못 빌려왔다 하는 얘기가 이제 있습니다. 근데 그 엄나경의 회고록입니다. 이 회고록에 보면 아주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마 박지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인사 개입 이런 것도 쭉 얘기가 있고요. 김포 세관의 부패한 공무원을 박지원이 인사 개입해서 자기가 바꿀 수가 없었다. 바꾸었는데 또 압력이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그랬다는 얘기들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 대북 송금 문제입니다. 이 책 129페이지에 있는 대북 송금 문제입니다. 산업은행 총재로 부임하였는데 정부와의 마찰은 부임 처음부터 시작되었다. 초부터. 전임자에 의하여 비정상적 여신이 현대상선에 제공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필자는
이 여신이 정부의 고위층에 의하여 지시된 것임을 확인했다. 말하자면 정부의 고위층이 산업은행에 지시해서 현대상선에 비정상적인 여신을 주라고 지시한 것을 자기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산업은행에 가서. 이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현대 측이 상환을 거부하며 이 돈은 정부로부터 받으라 고 버티는 것을 보고 대출된 자금이 북한에 제공되었을 것으로 추측했다. 그리고 현대그룹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자 매우 어지럽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 주인공은 현대상선입니다. 현대상선은 지금 현대 조선 구조조정을 통해서 지금 살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그룹이 자금난을 겪으면서 정부의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이 요청은 금융감독원 간부로부터 산업은행 임원에게 전달되었다. 제가 사실은 지금 아침 시간인데요. 제가 이제 이걸 정규제 TV에서 한번 하겠다고 이제 쭉 자료를 모으는 중인데 오늘 아침에 조갑제닷컴에서 똑같은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참 조갑제 선배님이 참 부지런하구나, 나보다 더 부지런하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참 반성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이 조갑제닷컴에도 여러분들 들어가서 보시면 15년 만에 진실 엄나경 전 차관 회고록 통해 나는 대북 송금 사건의 기획폭로자였다 하는 내용을 지금 쓰고 그 당시에 이제 쭉 엄나경 차관이 산업은행 총재에 가서 여러 번 그 대북 송금 문제를 핸들링 하려고 봤는데 실패를 해서 언론에 줬는데도 언론이 못 쓰더라.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의 그 친척인 엄호성 당시 한나라당 의원에게 부탁을 해서 자료를 주고 엄호성이 국회에서 폭로를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대북 송금이라는 게 폭로가 됩니다. 그때 뭐 4억 달러였죠. 물론 이제 그 당시에 김대중 정부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김대중 정부가 말하자면 북한과의 화해 협력 정책을 추진하고 그 하이라이트로 남북 정상회담을 김정일과 갖게 되었는데 그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대가로 북한이 돈을 달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대상선을 통해서 돈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4억 달러, 5억 달러 뭐 지금 이 자료들마다 약간씩은 금액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4억, 5억, 뭐 일선에는 8억 달러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 단위의 돈이 북한으로 넘어갔는데 이제 그 돈에 대해서 지금 엄나경 씨가 자기가 그 대북 송금을 폭로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쭉 설명을 지금 자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자서전이 배달된 지가 벌써 며칠 됐는데요. 우리나라 언론 어느 언론도 지금 이 문제를 취급하지 않습니다. 대문짝만하게 쓸만한 일인데 쓰고 있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뭐 북한에 돈을 뭐 4억 달러, 5억 달러를 퍼주었다. 이렇게 되면 이 돈을 둘러싸고 뭐 이거는 뭐 말할 수 없는 논란이 되는 거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사건은 이런 사건에 비하면 그야말로 껌값입니다. 조족지혈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한 회고록이 지금 처음으로 이 어떻게 해서 대북 송금 사건이 폭로되었는지에 대한 증언이 나왔는데도 지금 언론들이 거의 취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디 구석에 좀 나왔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도권 언론, 주류 언론 중에서 이 문제를 취급하고 있는 언론이 없습니다. 겨우 이제 지금 정규제 TV하고 조갑제닷컴이 이제 오늘 아침에 이 기사를 올려서 제가
아차, 이 조갑재 선배가 나보다 빠르구나, 더 부지런하시구나, 이렇게 제가 쭉 보던 중이었거든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금의 용도가 확실한 현대그룹의 만기도래 회사채를 차원하기 위하여 발행되는 회사채의 신속 인수 등은 동의했다. 그러나 자금의 용도가 불분명한 지원 요청에 대하여 구두로 요청하지 말고 문서로 요청하라고 면박을 주자 필자의 속내를 모르는 정부 측 인사들이 펄펄 뛰며 붕괴한다는 소식을 접하기도 했다. 이처럼 강경하게 대응한 필자도 사임을 염두에 둔 것이었지만 정작 사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2001년 조청부의 핵심 보직 개편에서 비롯되었다. 과거 필자에게 많은 섭섭함을 느꼈을 것이 분명한 P씨와 S씨가 권력구조의 정점에 복귀하면서 필자가 공직에서 물러나게 된 것이다. 이 말하자면 자기가 산업은행 총재에서 물러나게 되는데 그는 P씨와 S씨가 섭섭함을 느꼈기 때문에 권력의 정점으로 복귀한 이 P는 박지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앞에서 쭉 보면. 그로부터 1년 가까이 지난 2002년 초, 이게 이제 사는 총재가 아니고 정부에서 물러나게 된 S그룹의 임원인 Y씨가 점심을 같이 하려고 연락이 왔다. Y씨는 과거 필자가 현직에 있을 때 명절에 봉투를 들고 필자에게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필자가 Y씨를 차에 태우고 하남에 있는 장애인 자립시설로 데리고 가 그 봉투를 그곳에 전달하도록 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몇 년 후 필자가 공직을 떠난 다음 가끔 연락이 와서 점심을 같이 했던 것이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Y씨가 지금 정부에서 S그룹에게 대북 사업에 참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어찌해야 할지 몰라 골치가 아프다. 고 말했다. 필자는 짐짓 모른 채 하면서 그러냐고 하였지만 속으로 큰일이구나 하는 우려가 들었다. 집으로 돌아와 곰곰 되뇌어 보니 이를 어떻게 하든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미국의 군사문제연구소 등에서 북한의 군비 확충에 많은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는 내용과 핵개발 의혹 등에 대한 발표 자료를 언론을 통해 접한 바 있었기 때문에 현대그룹에 이어 다른 기업까지 대북 사업에 연루되는 것은 이러한 의구심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겼다. 글쎄요, 이 S그룹은 제가 보기에는 척 보면 삼성처럼 보입니다만은 필자는 많은 고심을 하다가 그러니까 현대상선 등 현대그룹에 말하자면 대북 사업을 맡겨놓고 S그룹에 대해서도 대북 사업에 들어와라 하고 이제 정부가 압력을 넣고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이 지금 현재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필자는 많은 고심을 하다가 믿을 만한 일간지 편집국장을 은밀히 만나 현대그룹의 자금 의혹 등 상황을 설명하고 언론기관이 이 문제를 다루어 주기를 부탁했다. 며칠 후 그 편집국장은 현재 언론기관과 정부와의 갈등으로 언론기관이 많이 위축된 상황이라 그러한 문제를 다루기 어렵다고 답변해 왔다. 언론사에 대북 송금 내역을 소상히 설명을 해줬는데 이 언론사가 정부 눈치를 보느라고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 언론사가 어느 언론사인지에 대해서는 이 엄차관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필자는 어쩔 수 없이 그렇다면 그 자료에 대한 보완, 딴 데 흘리지 마라, 보완을 부탁한다고만 이야기하고 그 문제를 덮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해 6월 한국의 월드컵 4강전으로 전국이 뜨겁게 달아오른 날 제2연평해전이 발발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필자는 빠른 속도로 기동 중인 우리 해군의 고속정을
북한 경비정이 단 한 번의 포격으로 핵심 부위를 명중시켰다는 보도를 접하고 북한 경비정이 고성능의 무기를 사용하였을 것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곧이어 북한 경비정이 장착한 무기가 탱크4라는 발표가 있었지만 출렁거리는 바다 위에서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우리 고속정의 급소를 한 발에 명중시켰다는 발표에 신뢰가 가지 않았다. 우리 해군 함정들의 반격에 의해 침몰 상태로 파괴된 북한 경비정을 아군이 끌고 오지 않고 북한의 다른 함정이 예인하도록 허용하였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지금도 필자는 그러한 의구심이 든다. 그리고 북한군의 이러한 신무기 무장이 남한에서 보낸 자금으로 이루어진 것일 개연성이 있다는 생각이 필자를 잠 못 이루게 했다. 필자는 이 문제를 표면화시키는 데 직접 나서기로 하고 참 용기가 대단합니다. 직접 나서면 바로 모가지가 날아가는데 직접 나서기로 하고 당시 야당의 엄호성 의원에게 필자의 집 근처에서 만나자고 연락했다. 의원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국정감사에서 필자가 직접 증언할 용의가 있다고 말해두었다. 막상 국정감사장에서 임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게 되었을 때 필자는 어깨가 천근만근의 무게로 눌리는 느낌과 함께 허리가 끊어지게 아파지는 통증을 느꼈다. 뇌리에 떠오르는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이었다. 그분과는 아무런 개인적 인연이 없었다.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김 대통령의 통찰과 판단을 많이 존경하였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필자가 그의 노선에 정면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매우 곤혹스러웠다. 쭉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필자가 알기에 이기호 수석은 비밀한 자금 제공 대신 다른 대안을 주장해서나 관철되지 못한 탓으로 이근영 전임 사는 총재에게 북한에 자공되는 자금인 줄 모르고 현대그룹에 대한 금융지원 차원에서 일에 연루된 것으로 이해한다. 그렇지만 필자가 인간적 어려움으로 이를 외면하고 침묵한다면 평생을 두고 자신을 갇혀가면서 괴로워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그러한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지금 다시 그러한 상황에 필자 앞에 재현된다 하더라도 다시 직면한다 하더라도 같은 선택, 나는 대북 송금 사건을 폭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산업은행을 쫓겨나서 짐을 꾸려 나오다 보니 이렇게 쭉 나갑니다. 재밌습니다. 조갑제닷컴은 이 엄호성이 폭로하는 이 얘기를 좀 자세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가문에서 어떻게 되고 쭉 이제 추적해서 그러니까 정부 고위 당국자가 최고위 당국자가 산업은행에 압력을 넣어서 현대상선에 돈을 빌려주라. 현대상선에서 달러로 바꿔가지고 돈을 현대아산을 통해서 북한의 김일성에게 김정일에게 전달이 되는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돈의 액수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특검이 도입이 되어서 정부 핵심 인사들이 구속되고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 임동원 국가정보원 원장 등 국민의 정부의 핵심 인사를 구속하고 5억 달러의 불법 송금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됩니다. 정몽원 현대아산 회장이 이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4억 달러 대북 불법 송금 의혹 뭐 이렇게 됩니다만은 박지원, 임동원, 이기호 등 국민의 정부의 핵심 인사, 이건영, 박상배, 정몽헌, 김윤규 등 거물급 인사들이 사법 처리가 되고 현대가 4억 5천만 달러를 국가정보원 계좌를 통해 북에 지원했다. 이 중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정부의 특별지원금 1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돈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있습니다. 굉장히 논란이 있는데 북한에 그 김용산이라고 있어요. 그 당시 저 대남 경제 담당 뭐 이런 거 된 사람인데 그 김용산이 아마 길에서 나중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그 당시에 송금된 금액 중에 일부가 중간에 배달 사고가 났다. 누군가 중간에 이제 좀 잘라 먹고 김민정일에게 줬다. 그 김용산이 혹시 약간 잘라 먹은 것 때문에 김정일로부터 처형받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평양 사거리길에서 트럭이 밀고 갔거든요. 그 북한은 종종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김용산이 사고를 냈다. 혹시 남쪽에도 누가 사고를 냈나? 왜냐하면 그렇게 은밀하게 가는 돈, 뭐 저는 그것을 북한 남북 정상회담의 대가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돈을 주고, 그래서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가는 것이 하루 늦춰졌었어요. 원래 날짜보다 야 돈이 덜 들어왔다 뭐 이제 아마 이런 이유겠죠. 하루 늦춰져서 뭐 난리가 나고 그 당시 기록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까마득한 옛날처럼 되어 있습니다만은 참 우리를 당혹하게 만들었던, 만일에 그게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대가라는 것은 이제 우리들 일반적인 평가죠. 뭐 그렇습니다만은 말하자면 돈을 주고 정상회담을 했다. 뭐 이제 이렇게 되면 좀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어떻든 이제 불법 송금이 일어나게 되고 은밀하게 되고 현대상선은 야, 그거 우리가 쓴 돈 아닌데 그 엄나경 씨가 가서 그 대출은 현대상선에 해갔으니까 야 갚아라 그러니까 현대상선에 당시 뭐 누구 사장이 야 그거 우리가 쓴 것도 아닌데 정부에 얘기하시오 뭐 이렇게 해서 싸웠다는 얘기가 이제 그 얘기의 첫머리에 나와 있죠. 그 정부에 가서 받아라 그랬다. 저는 그 송금 과정에서 남쪽에서도 누군가가 잘라 먹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남쪽에서도 뭐 누군가 잘라 먹었을 수도 있고, 그게 누군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북쪽에서 잘라 먹은 사람이 김용산인 것 같아요. 그 이제 우리 여기 특검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특검 조사 끝났을 무렵인가요? 그때 이제 그 김용산이 길에서 교통사고를 명석이 부총리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었고 평양에 뭐 차가 많은 데도 아니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운의 이야기 지금 이 김대중 대통령은 작고하고 안 계시죠.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참 우스꽝스러운 문제로 돈 한 푼 못 써보고 받은 것도 없이 지금 이제 뇌물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 공직자의 경제 이야기 제가 이 끝까지 못 읽고 있습니다. 아직. 그렇습니다. 마침 제가 이제 준비하는 중에 조갑제닷컴에 아침에 기사가 났길래 제가 서둘러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재밌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